살아난 것은 그날 그곳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살고 싶다는 아우성이 가득했고 버텨내야 한다는 절박한 몸부림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부신 5월은 그렇게 저절한 아우성과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주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그 날. Vor allem auch die südlich gelegene Stadt Bangu und die dortige Umgebung entsprechend nicht die enorme Brutalität. 5월 18일 7시부터 제7공수 특전단은 화려한 육아라는 이름의 제1차 작전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자비한 구타로 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내가 소리가 섰는데 모자로 홀떡 나를 들고 그냥 싹 그렇게 소청 있는 데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막 소청 안으로 막 쫓아갔지. 차가 거기 갔는 줄 알고. 그래서 막 차에서 막 허물고 다녔어. 그랬는데 이게 잡아다 놓고 내가 한 번은 그랬죠. 정치라. 땅 죽으면 개 죽음을 한단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못나게 하려고 그 물에다가 다 집어 이어버렸는데 뭐 겨울은 보고 있고 그래서 또 나가본 거예요. 소통으로. 내가 아파버려갖고 못 잡은 거예요. 이제 그날 저녁에는. 그렇게 안종필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참여를 막았고 형제들까지 나서 만류했지만 죽어가는 선배들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고 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도가 될 수 없었고 불의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광주 시민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독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된 탄압으로 광주가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하고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그날까지 대한민국과 광주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태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오셔서 태영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5월 27일 새벽 저는 도처가 광장에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마지막 새벽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막 턱턱 우덕하던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막 내가 배가 좀 쫓아나서 막 아무데 잡더라고 나를. 이게 그 아빠 배에다가 26일 날 저녁인데 새벽에 27일 날 새벽에 죽었는데 배에다가 한 날이야. 아이고 그 심정으로 어떻게 말을 하죠. 죽도 먹었던 게 살았대 아주. 그걸 안 했으면 내가 안 아팠으면 응? 너를 그날 저녁에 잡았을 거야. 응? 그 하늘자리에 응? 못 잡아갖고 너를 이렇게 놓쳐본 거예요.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고 엄마는 날마다 너 생각하고 있어. 나는 위에가 시방 모습으로 한번 꿈에 보였으면 좋겠어. 조기라 잘 있어. 엄마 갈란데 응? 또 올게 응? 저는 방금 전 인터뷰하신 이정님 할머니의 손녀이기도 하고 5.18 희생영령이신 고 안종필의 조카인 20대 청년 직장인 안혜진. 저보다 훨씬 어렸던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삼촌이 도청에서 사망했을 때 큰형이었던 제 아버지는 할머니 대신 그 모질고 힘든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생 시신을 확인해야 했고 쫓기다시피 삼촌을 망월동에 묻어야 했으며 차마 막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파서 할머니에게 시신조차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두고 평생을 아파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때는 제 나이였을 청년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감내하고 그런 엄청난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광주의 1년은 5월부터 시작해서 5월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내내 5.18을 이야기하고 1년 내내 5.18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5.18은 애증이고 아픔이고 기억 그 자체입니다. 요즘 저희 할머니는 막내 아들인 삼촌의 기억도 점차 잃어가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에는 아직도 그날이 한으로 남아서인지 눈물이 많아지셨습니다. 아픔은 기억으로 남고 슬픔은 한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아픈 기억이라 하여 잊기보다는 그 기억들을 다잡아 제 가슴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삼촌을 기억하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5월 그날 그 성년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제 할머니를 위로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 민주화운동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모셔서 기념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5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5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5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5월 민주영령제를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과 전남 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5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5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5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던 늦게 알았던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 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 사태로 불리웠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를 희망의 오울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0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투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 해에 태어나 39번의 5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 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 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빅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광주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5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도청과 5.18 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별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 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어려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의 5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5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어보셨습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광주가 뿌린 민주주의 씨앗을 함께 키우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기념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절은 말없이 변하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네.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주는가. 구름 따라 멀리 떠나버린 꿈의 날개들이여 지고 다시 피는 것
새벽 파도처럼 (1980년 5월) 서슬퍼런 독재 치하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화산처럼 분출됐습니다. 아직도 5.18은 불의와 맞서 정의를 세우고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묵묵히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상원 열사의 바람처럼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담아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날아가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담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광주 5.18이 위대한 건 시민들이 보여준 놀랄만한 도덕성과 자율성입니다. 희생 속에서도 정의를 앞세웠고 시민과 나라를 우선했습니다. 눈부신 5월 광주에서 빛났던 시민 정신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광주의 정신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룬 토대입니다.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39주년 5.18 대통령께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기념식 참배하시겠습니다. 폐식이 선언이 됐습니다. 기념식에 이제 참석하신 묘역으로 국민, 이동을 그리고 해서 참석자 참배를 하는 대통령께서 순서가 희생자 묘역을 이어지겠습니다. 참배하시는 동안 조금 전에 함께 임을 위한 참배한다는 행진곡 마음으로 재창이 자리를 됐습니다. 지켜주시길 이게 뭐 네. 합창이냐 재창이냐 몇 해 전에 논란도 해주시면 있었잖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 공식적으로 이게 기념곡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기념곡처럼 계속 불려왔었죠. 81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고 박기순 씨 또 윤상원 열사의 영혼 결혼식의 기념극을 하면서 구세에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예. 이게 83년부터 5.18 행사 때마다 계속 불렸었는데요.
이게 2009년에 박승춘 보훈처장 때 뭔가 다른 새로운 기념곡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예. 됐었고요. 심지어는 그때 방아타령 같은 노래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예.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다시 예. 부르게 됐고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묘역 참배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안종필 군의 어머님을 부축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고 안종필 군의 어머니, 오늘 그 행사 내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이제 착석을 했는데 그랬죠. 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계속 나와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손자 그러니까 안종필의 조카가 아까 여학생이 나와서 예. 조사를 읽기도 했었죠. 예. 지금 묘역 참배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묘지 1997년 5월 13일에 조성이 됐고요. 2002년 7월 27일 국립묘지로 승격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옆에 있는 이른바 망월동 묘역이라는 구묘역이 자리했다가요. 국가기념이라 되면서 이제 국립묘지로 승격이 된 거죠. 예. 묘역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 김한봉 씨, 당시 무등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김한봉 군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네. 맞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금남로 집단 발포 때 총탄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예. 예. 아까 얘기 나왔던 안종필 당시 군의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나이로 치면 이제 꽤 나이가 됐겠습니다만. 당시 15살,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예. 아까 묘비에 보니까 64년생으로 안종필 나왔고. 예. 1980년 뭐 5월 21일 이날은 뭐 잊을 수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 바로 5월 21일부터 사격 명령이 내려지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정황증거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과거 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9년이 이제 지났고요. 39주년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시계는 39년 전에 이제 멈춰 섰습니다.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끝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묘역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족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 39주년인데 좀 특별하게 관심도 많아지고 그렇죠.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되는 게 왜 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새로운 쟁점들을 많이 만들면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2년 전의 경우는 후반에 택시 운전사라는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번은 내년에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가급적이면 연수가 마쳤던 40주년에 대대적인 참석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해가지고 꼭 참석하고자 해서 이번에 직접 참석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한봉 군의 묘역 참배를 마치고 또 이제 다른 묘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묘역 참배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묘역을 참배할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광주고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배우자한테 맞는 걸 보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도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로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광주 시민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 보니까 주호사천 그 주호사천 씨의 그 묘지 같은데요. 예. 그 어린 아이가 아버님의 사진을 들고 목이 내밀고 꼬마 상주 예, 사진이요. 바로 예. 그 상주가 됐던 아버지 사진입니다. 예. 사람들의 눈물을 만들었던 그 사진이었는데 주호사천 씨 같습니다. 예. 5월 18일에 이제 학생들이 공수부대에 구타당하는 모습 보고 이제 시위에 참여했다고 사연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5월 21일 동구청 근처에서 시위 도중에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뭐 5.18 민주화 운동에 상징하면 뭐 5월의 꼬마 상주 이 사진 떠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자리 한번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 꼬마 아이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정말 아버님이 그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걸 알았을까, 예. 어떤 심정으로 봤을까, 오히려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 사람들도 먹먹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 꼬마 상주 사진의 그 주인공의 최근 근황까지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도 얼마 전에 제가 예, 보고 한 10년 전 전에 저도 예. 보니까 2006년에 예. 결혼식 예. 장면이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 아버지 예. 고 조사천 그 씨의 꼬마가 이제 노역 참배하고 당시 있습니다. 커가지고 장성에서 예. 결혼했던 장면이 소개가 된 적이 예. 있습니다. 묘역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가족분들이 사진을 많이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예전의 모습들. 그러겠죠. 예. 예, 그때는 이제 아들이 안고 있었던 그 명정 사진만 이제 되게 이제 공적으로 알려졌는데 예. 아마 개별적으로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대통령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기념사에서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눌 수가 없다. 광주가 지키려 한 가치가 자유와 민주주의고 독재자 후예가 아니라면 다르게 볼 수 없다라면서 앞으로 이제 진실 규명에 대한 또 의지도 밝혔죠. 예. 특히 이제 국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조위 구성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빨리 구성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특조위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구성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행정부 예. 차원에서의 수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 안종필 예, 씨의 그렇군요. 묘역입니다. 어머니 뒤에 서 계시고요. 조카도 이제 같이 있네요. 예. 그 마지막 5.18 마지막 저항 시민군으로 5월 27일 그때 이제 사망했던 걸 기억했는데 예.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동서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안종필 군의 어머니가 오늘 행사 내내 눈물을 훔치면서 앞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날 내가 아들을 못 붙잡은 게 아직도 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행사 중에서 안종필 군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조카 그리고 또 5월 27일 날 마지막에 시민군 나와주십시오 했던 예. 당시에 방송을 했던 박광순 씨던가에 나와서 박영순 씨요. 박영순 씨 예. 나와서 아까 방송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행사 내내 좀 위로하는 이제 예. 모습도 그리고 봤었는데 아까 예. 행사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속 앉아 있었죠, 자리가. 예. 이때까지 네 하늘 못 풀어주고 미안하다. 어떻게 네 하늘 풀어야 되냐. 누나가 그 고생이 갖고 자식은 다 됐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5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5월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또한 광주에는 분노와 슬픔과 용서가 함께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어머니가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얼굴이라도 것인데 아직도 이제 아가야라고 부르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오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들이 항쟁에 이제 참여를 했고 당시에는 나가면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집에서는 말려서 씀에도 불구하고 뭐 반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희생되기도 했던 그런 사례인데 당시 64년생이니까 15, 16 이때쯤이니까 어머니는 계속해서 지금 아가라고 계속 부르고 있군요. 예.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한이 서리셨기 때문에 감정을 잘 추스리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고요.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옆에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 안종필 군이죠. 예. 계속 이제 그 나이가 계속 남아 있겠죠. 예. 저희가 이제 안종필 군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광주에 이제 모든 학교에 휴교 조치가 내려져서 일찍 이제 귀가한 후에 20일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고요. 저녁 때가 이제 되어도 안 돌아오니까 시위 현장에 있는 걸 어머니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만류를 했지만 아들은 항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27일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네, 국립 5.18 민주묘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 참석 후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고 김한봉 군, 조사천 씨 그리고 안종필 군 묘역을 참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